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장례식에 대한 질문 많이 있어서 말하고 싶었어요. 네.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은? 네. 예. 네? 제가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나요? 최근에 그 추석 지내셨잖아요. 그때 한국에 계셨나요? 네. 그때 한국인들 다 어디고 다 가버렸죠. 맞아요. 예, 다들 이제 고향에 자기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데 가족만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나 그 위에 조상들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곤 했어요. 한국인들이 그걸 성묘라고 부르더라고요. 네네. 보통 근데 한국은 무덤이 그 집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으면 사는 곳과 그 무덤이 꽤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 도시 외곽으로 나가야 무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바깥쪽으로 많이 나가죠. 그래서 차가 그쪽에 많이 막히기도 하고, 특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교회가 뭐 산에 있거나 이렇지는 않으니까 한국은 조금 외곽으로 나가야 무덤들이 모여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갔다 오는 걸 성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가족들이 주선에게 뭐 밥 주고 술 주고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돌아가신 분들이 그때가 되면 우리를 만나러 온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추석은 이제 보통 그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추수할 때거든요. 가장 먹을 게 많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그걸 이제 드시라고 올려놓고 머릿속으로 이제 드시고 가셨다라고 하고 그 음식들을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먹는 그런 것들이 이제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또 그 성묘 직접 무덤 앞에 가서도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런 것들이 전통으로 되어 있죠. 그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 무덤 위에 술 이렇게 술 넣어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아요? 아니요. 예, 술 잡수시라고 술 드시라고 이렇게 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술들도 나눠서 마시고 그걸 음복이라고 하는데 나눠서 마시죠. 그렇게 하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술 놓으면 이제 할아버지 술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서양에는 없지 않아요? 술을 무덤에서 술을 먹고 이런 거는 많이 없는 일이죠. 근데 한국에는 좀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술을 조금씩 마시는 거. 그래서 그냥 술만 넣어요? 마실 수 없어요? 조금 뿌려드리고 남은 거 술 마시면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물론 뭐 많이 마시는 건 아닌데 그치. 조금씩 나눠서 마시고 어른들이 같이 따라온 조카나 학생들 있잖아요. 요만큼씩 맛보라고 조금씩 주기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얻어 먹었어요. 몇 병? 두 병? 세 병? 한 잔 정도? 한 잔? 괜찮아요. 보통 프랑스 장례식 성당에서 많이 해요. 네네. 한국은 어디서 장례식 안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에서도 많이 했어요. 집에서? 네, 집에서 많이 했어요. 진짜요? 네. 점점 가면서 그게 좀 어려워지니까 장례식장이라는 게 생겼고 그다음에 더 지나서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이건 정말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인데 병원에 장례식장이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병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많은 분들이 장례식을 치르죠.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거의 한국이 유일한 걸로. 집 안에 죽은 사람 있으면 영원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조금 무서워요. 예전에는 어린이들도 장례식장에 많이 가고 같이 슬퍼서 울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아이를 안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무서워한다고 아예 안 데려가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병원에 갈 수 없어요. 죽은 사람 만날 수 없어요. 엄청 무서워서. 프랑스는 장례 때 정해진 위법 없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예전에 그러니까 아주 전통 시대에는 상복이라고 해서 그 장례 때만 입는 옷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옷은 굉장히 특수한 옷이었는데 마라고 해서 재질이 이렇게 뻣뻣한 재질이 있어요. 평소에 입기에는 좋지 않은 옷인데 굉장히 거친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왜냐하면 전통 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내가 직접 잘못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죄인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셨을 때는. 그래서 이제 죄인은 좋은 옷을 입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거친 옷을 이렇게 입고 장례를 치렀죠. 근데 이제 이게 현대 근현대로 오면서는 검은색 정장, 안에 흰색 셔츠에 검은 전장, 검은 타이, 그다음에 여성분들도 이제 검은 그 긴 치마로 된 정장 형식의 옷을 입죠. 근데 이제 방문하는 분들은
딱히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 예전에도 방문하는 분들도 이렇게 차려입고 가기도 했는데 요새는 많이 조금 캐주얼해져가지고 네. 좀 티나는 옷만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반바지를 입고 간다거나 그런 옷만 아니면 점잖은 옷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사망 가는 사람 어떤 옷 입어야 돼요? 보통 그 미리 옷을 맞춰놓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죽었을 때 입을 옷이라고 해서 맞춰놓는 수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입히기 전에 염이라고 해서 시신을 정갈하게 이렇게 닦는 작업이 있어요. 옷을 입혀서 이제 가족들이 한번 보죠. 한번 마지막 이제 얼굴을 뵙는 거죠. 그렇게 뵙는 절차가 있어서 새로 맞춘 옷을. 네. 우리나라에서 그 남자 사망하면 양복 입을고요. 양복. 여자들이 아마 원피스 좀 프랑스에도 이렇게 마지막 죽은 사람하고 얼굴을 보는 절차가 있어요? 네. 아 있어요? 올 수 있는데 엄청 안 줘요. 할머니 사망할 때 왔는데 안 줘요. 아. 지금까지 그 얼굴 볼 수 있어요. 안 줘요. 아 그래서 알 수 있는데 나중에 아기 있으면 이렇게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한국은 성묘 얼마나다 한 번씩 안 나요? 보통 집마다 조금씩 다른데 추석, 설 이런 명절에는 거의 가고요. 그다음에 한식이라고 해서 절기가 있어요. 특정한 날이 있는데 그때 방문하는 집도 있고 또 명절에 방문했을 때 저희 그 무덤 보신 적 있어요? 한국 무덤? 네, 봤어요. 근데 그거를 매번 방문할 수가 없으니까 풀이 막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보기 싫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인들은. 그래서 명절 전에 미리 방문을 해가지고 그 풀들을 다 깎죠. 그러니까 1년에 생각을 하면 한 두세 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프랑스나 이런 데는 도시 안에도 무덤이 있잖아요. 네. 공동묘지가 있고 또 교회 근처에도 이렇게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자주 방문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설악산의 근처에 살면 사람 넣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요. 공동묘지로 쓸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정을 해주면 거기만 가능하고 다른 곳은 아무리 산이 내 거라고 해도 네. 거기에는 묻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납골당 만들고 싶으면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그 가족 돈 많이 쓰면 만들 수 있어요. 한국에서 어떤가요? 한국도 사실 이제 돈 있는 사람의 무덤과 없는 사람의 무덤은 딱 티가 나요. 그러니까 그돈 없으면 또 한국이 작은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구는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무덤이 자꾸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되니까 이 땅에 네. 묻었었는데 그걸 이제 화장을 하자라는 캠페인을 했었어요. 사실은 화장률이 한국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보면 한 85%, 86%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변한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납골 땅이라는 데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요만한 데다가 이제 모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더 잘 모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돈을 더 내가지고 더 화려하게 하고 그래서 납골 땅이나 이런 데도 보면 가격대별로 달라요. 좋은 데는 딱 내가 찾아가기 좋게 그리고 그 추도하기 좋은 위치에 딱 있는 거는 자릿세가 비싸고 그게 아니고 저 구석에 있거나 저기 위에 있거나 뭐 이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그게 훨씬 싸죠. 묘지에 어떤 꽃을 뒀나요? 프랑스는 어때요? 프랑스는 꽃을 둬요? 넣을 수 있어요. 아 종류는 뭐 상관없고요. 어떤 꽃이든. 로지스? 아 장미. 로즈? 장미? 예, 장미 맞아요. 아, 보통이에요. 장미. 한국은 장미는 거의 안 가져가는 것 같고요. 보통은 국화. 특별한 뜻이 있어요. 흰 국화에는 애도의 뜻이 있어서 장례식장을 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한국에서. 근데 가면 꽃으로 만든 세워놓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화려한 꽃이나 그 죽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흰 국화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한국은 얼마나 오래 장례식을 치르나요? 오늘날은 보통 3일을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부터 시작해서 3일째 아침에 이제 화장을 하러 가거나 혹은 이제 묘지로 가죠. 중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더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5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양반들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3년을 지냈어요. 3년을. 3년? 네. 그래서 보통 3년상이라는 말을 썼죠. 네. 그래서 3년 동안 거치는 거죠. 그거 있고 또 부모님 이렇게 묘소를 만들어 놓으면 그 옆에서 살아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와서 그걸 이렇게 파헤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또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왜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집 편하게 집에서 자지 않고 무덤 옆에 간이 집을 지어서 그렇게 3년 동안 지냈어요. 3년. 네, 그래서 보통 이 복장을 보면 이 마로 입은 그 상복을 입고 네.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나무로 된. 왜 지팡이를 주냐면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네. 그렇게 3년 동안 하다 보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니까 그걸 짚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상주한테는 그 지팡이를 주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몸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3년 기간 중에 몰래 고기를 먹었다거나 여자를 만났다거나 나중에 커리어에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만큼이나 그런 것들 중요하게 여겼던 게 전통시대였죠. 근데 오늘날은 너무 어렵잖아요. 회사도 나가야 네, 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3일 정도? 3일? 네. 그 지금은 이런 사람 없어요? 그 3년 동안 없어요? 네, 그거는 또 없어요? 없어요. 또 없어요? 네, 없어요. 그렇게는 못하죠. 오늘날에는. 3년. 네, 사실 그리고 3년 동안 가능했던 네. 거는 그 사람이 양반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농사를 안 지어도 어쨌거나 네, 되잖아요. 네. 네, 3년 길죠. 상상이 안 되죠, 3년이라고. 우리나라에서 1일 동안만. 하루. 하루. 과정하고 그 가족이랑 이야기하고 끝나요. 근데 아마 1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그 슬픈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하루 동안만 끝나요. 오늘은 준비한 질문 다 됐어요. 네. 3년 동안 했다는 거 신기했어요. 네. 진짜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교수님 아는 사람 사망하면 3년 동안 아니에요. 저 이렇게 못해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저 양반 아니에요. 네. 나도 알 수 있어요. 너무 무섭고요. 네. 근데 오늘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프랑스인 거 한국어로 얘기해본 게 처음이어서 네. 네,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